시간이 흐르면서 코끝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붓기가 빠지면서 코끝이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외력에 의한 것과 플러스 보형물에 의해서 눌릴 수 있다, 좋은 분들과 상담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고 과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수술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성형외과 박병호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코 수술하면 코끝이 떨어지는 건 왜 그러는지 한번 좀 여쭤볼까 해요. 코 수술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코끝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그걸 예측해서 디자인을 하고 수술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왜 몇 개월 지나면 코끝이 내려온 것처럼 보일까요? 수술 직후에 잘 서 있다가 떨어지는 이유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코에 있는 붓기가 빠지면서 코끝이 이제 떨어져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붓기가 빠지면서 코끝이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코끝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외력에 의한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코 기둥 자체가 지지하는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외력에 의한 거라고 하면은 이제 피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은 이게 누른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눌리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겠고, 코를 내리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게 계속 이제 입 주위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코를 이렇게 눌러주는, 내려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외력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겠고, 기둥 자체가 부족한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둥을 받쳐주는 조직이 많이 흡수가 되거나 연부 조직으로 우리가 기둥을 세워줬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흡수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보형물 때문에 코끝이 눌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런 경우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외력이 발생해가지고 코를 눌러주는 힘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보형물을 많이 넣게 된다면은 보형물이 이제 뼈를 누르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뭐 100% 보형물 때문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외력에 의한 것과 플러스 보형물에 의해서 눌릴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끝이 잘 유지되도록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이 있을까요? 코끝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코 기둥이 코끝 직전까지 잘 내려와야 되겠고, 사실은 그 보형물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거든요. 뭐 실리콘을 가장 많이 쓰는데, 실리콘이 코끝까지 내려온다면 실리콘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주면서 밑으로 내려 받치는 힘이 우리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어떤 연골 조직 부분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을 해서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귀연골이라든가 좀 부드러운 연골을 통해서 팁을 살짝 융기시켜주면서 모양을 잡아주거든요. 물론 뭐 코끝이 연골로만 이루어지진 않지만 기둥이 적절하게 코 직전까지 보형물이 받쳐주고, 그다음 코끝은 귀 연골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코끝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좀 예측해서 코끝을 세워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코를 만들면 코끝이 더 쉽게 떨어지나요? 맞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코끝도 맞춰서 높게 해야 되는데 코 대부분보다 코끝에 받는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콧대를 적당히 높이면서 코끝이 상대적으로 더 융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콧대를 너무 과하게 높이면 안 됩니다. 물론 코끝이 또 연골을 이용해서 융기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콧대를 너무 과도하게 높이면 코끝이 상대적으로 죽기 때문에 연골을 보충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콧대를 너무 과하게 높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코끝이 떨어졌다면 재수술로 교정이 가능한가요? 예,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고, 코 끝을 수술할 때 단순히 이제 코 날개 연골을 묶어가지고 세워주면서 코끝에 귀연골을 이용하는 융기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또 조금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비중격이라든가 늑연골을 이용해서 조금 더
보강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귀염골을 넣는 걸 보충해 주는데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조금 떨어지다가 6개월 정도 되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최종 모양이 나타날 텐데, 뭐 비중격을 이용했다거나 날개연골이 잘 묶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잘 됐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을 거고, 코끝만 살짝 더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귀염골이나 좀 더 채취를 해서 조금 더 높여주고, 날개연골이 좀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보강을 시켜줘서 힘을 받게 해준다면은 당연히 팁을 다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코끝 떨어짐을 예방하려면 어떤 사후 관리가 중요할까요? 환자분께서 특별히 조심하실 거는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이게 충격, 외부 충격을 조심하시는 게 거의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 성형을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언해 주신다면? 촉진을 하면서 코 상태를 확인하는데, 특히나 이제 코 구멍을 이루는 연골 크기에 따라서 코를 상당히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를 덮고 있는 피부 상태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코를 내릴 수 있는 외력 중에 하나가 피부이기 때문에, 코가 굉장히 좀 잘 늘어나거나 연부 조직이 충분하다면 어느 정도 높일 수가 있겠고, 날개연골이 잘 발달돼 있다면 또 콧대를 상당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피부가 부족하고 날개연골이 작다면은 콧구멍이 딱 씹혀 보이고 수술한 티가 나기 때문에 기대치를 또 낮춰야 되고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코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찰을 잘 받으시고 기대치에 대해서 전문가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다 조언을 들으신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재수술 비율이 높아요. 보형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율이 높고, 또 하나는 굉장히 또 욕심을 많이 내세요. 코 수술은 다시 수술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양심적인 전문가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수술이라면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좋은 분들과 상담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고 과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수술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